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여당 출입하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 기자인 한겨레신문 장나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날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재택근무라 날씨는 비록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는데 좀 어두침침한 게 네. 국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도 좀 그랬습니다. 지금 네. 다리 지금 깁스를 아직 못 풀어서 계속 재택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아 기자? 네, 재택근무하고 있고 열심히 후배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저도 전화를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 돌리고요. 네.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 연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금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든 국회를 내일 본회의를 개원을 시켜서 국회의장단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실제로 강해 네네.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일정 공지가 왔는데 내일 10시,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이제 공지가 왔는데 내 말이 10시고요. 실제로 협상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자들은 지금 각오하고 대기하고 있고요. 오후 2시로 한번 옮겼다가 2시도 될 수도 5시 있고 옮겼다가. 4시, 5시, 8시도 네.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열기만 하면 되니까요. 합의해서.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 워딩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단지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내일 개원 의지는 굉장히 충만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늘의 두 쪽. 이게 하늘의 굉장히 두 강한 쪽. 표현이기 때문에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 민주당이 내일 의장을 선출하면 국민 버림을 받는 첫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네,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제 내일 강행을 할 경우에 역풍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요.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독 개원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거고, 그러니까 민심이 그러니까 177석을 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민심은 하루 아침에 배로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좀 격앙된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조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너무 강경해가지고 네. 이게 가능할까 이런 당혹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실제 좀 마땅한 압박수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들어가면 오히려 그 협상력이 더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결사항전해서 어쨌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도 이렇게 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래도 조금 국민들이 우리한테 좀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좀 의견이 동정표를. 그렇죠. 그렇군요. 네. 개원과 관련해서 여러 각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야는 국민 뜻에 맞는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양쪽 다 비난을 했어요. 민주당 독주는 독배다. 대결 정치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또 통합당에 대해서는 습관성 보이콧이다. 국민에게 만성비염으로 전락할 것이다. 만성비염? 이 표현 맞습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실제. 양쪽 다 지금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굉장히 추진력이 좋거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로서 처음 경험하는 일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마 패스트트랙 되겠어 했는데 됐고요. 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냐 설마 하겠냐 했는데 진짜 했고요. 네. 저희가 상상한 그 이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일 아마 그래도 열지 않을까. 어떤 왜냐하면 식으로든. 안 열면은 또 이 기선제압에서 패배하는 거에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다, 힘 있는 여당이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일단 국회의장만 뽑고 끝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이제 상징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었다, 법을 지켰다 이런 네. 상징이라도. 그거는 좀 보여줘야 되니까요. 또 생긴다. 여당으로서. 예. 지금 통합당에서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개원을 하고 원구성 합의는 이후에 하자. 강제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네. 내일 개원하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협상력을 잃은 상태에서 일단 한번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고 네. 일단 개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강제 배정에도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카드가 없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냐. 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걱정은 그거잖아요. 개원했을 때 이게 정치적인 패배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그렇지만 강제 배정해가지고 상임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그렇죠. 근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 받아놓으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약간 타협점을
그렇죠. 장주현 의원이 제시를 한 거군요. 네, 근데 그걸 약속하겠느냐 과연 이런 그 문제들도 약속은 있고. 또 깨라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서로를 못 믿으니까 네. 온갖 안 좋은 시나리오들만 계속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지금 상임위 싸움이 핵심은 또 법사위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자들이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설마 그렇게 약간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겠냐. 네. 아무래도 물밑에서 협상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게 체계 자구 폐지를 약속을 받고 그냥 야당이 가져가는 식으로 양보해 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로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보기에 따라서 너무 헷갈려서 저희도 쓰기엔 너무 애매합니다. 그 체계 자구 부분 한마디로 상임위에서 결의를 다 하고 전체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을 이제 법안에 법사에서 대해서? 막아버리니까 네. 그걸 좀 개선하겠다라는 게 강력한 의지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법안을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통합당은 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내주고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뭔가 그 권한을 견제. 축소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내주는 의미가 없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는 선에서 결국은 받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폐지 자체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 심사 기한을 좀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대안을 내서 그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법사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조정이 좀 쉽진 지금 아예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좀 여기서도 좀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야당의 법사위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대 여야당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의 반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반향이 없는.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긴 했거든요. 민주당을 향해서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욕심을 내냐 이런 네.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 뭐 힘없는 자의 양보는 굴욕이지만 힘 있는 자의 양보는 미덕이다 이런 발언도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5월 개원을 하되 법사위원장은 빨리 내줘라 이렇게 네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21대 국회의원들은 벌써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의원들이 각각 뭐 모임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개원 전에 활동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의원회관에서 사이다 캔을 따는 통합당 의원들이 목격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미래통합당 네네. 지도부랑 의원 한 50여 명이 오늘 오전 7시 30분 되게 이른 시간에 모여서 사이다를 따서 마시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많이 모였네요. 50명 정도면. 그렇죠. 저희 절반에 모인 건데 네. 사이다 정책 세미나라는 이름의 회의예요. 이걸 이제 매주 하겠다는 건데 사이다라는 게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하자라는 거의 줄임말인데요. 굉장히 그럴싸한 모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사이다라는 게 청량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통쾌한 존재가 통합당이 좀 돼보겠다. 정책으로 우리가 제시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에 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네. 근데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옵니까? 7시 반에?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고 기자들만 힘들게 만드는. 조찬 모임이 저도 옛날에 제일 싫었어요. 7시부터 대기하고 있어야 너무 돼가지고 힘들다고. 네, 서로 힘든데 이 정진석 의원 뭐 지금 야당 국회 부의장으로 거의 그렇죠. 뭐 정해지신 분이죠. 유력한 5선 의원이잖아요. 이 초선 의원들한테 의정 활동 경험을 전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네, 오늘 그 첫 회의에 강연자로 나선 건데요. 네, 그러니까 네. 최다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슬기로운 바른 의원 생활이라는 주제로 네. 네, 강연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 기관에 뭐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공격력을 좀 높여라 이런 네. 얘기를 했고 윤미향 건 관련해서도 왜 최고참인 이제 내 얘기만 뭐 논평이 나가든지 뭐 자료가 나가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라 이런 좀 강점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내어라. 그렇죠. 네, 네. 나만 일하냐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좀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진석 의원이요? 네네. 네.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데는 썩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얘기였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을 또 향해서도 레츠고 리더십이 요즘에는 좀 그 통하는 때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리더십에 대한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도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대장이 앞서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고 그쵸. 가치관의 리더십이 각광을 받는데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님은 다소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그렇죠. 뉘앙스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네. 얘기 지금은 레츠고 리더십을 해야 된다라고 아.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해보죠. 김종인 1호 정책으로 청년 기본소득 이걸 내세웠죠? 네. 네, 오늘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따로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아. 좀 전면에 정말 내세워서 그러네요. 좌클릭 행보에 좀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청년 그 기본소득 얘기가 나온 게 청년이랑 노년층 좀 이렇게 취약계층에 네네. 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대의 목소리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이슈를 좀 선점하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오늘 기자회견 따로 열었을 때는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니까 내가 그 구상이나 얼개를 좀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증세 부분이 따라오잖아요. 네네. 이걸 없는 기본소득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한다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은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의제를 던지긴 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구체화는 아직은 그렇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과 가장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네, 그런 그렇죠. 의제잖아요.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군다나 1호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사실 좀 직전까지도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네. 포퓰리즘, 뭐 그랬었죠. 총선용 현금 살포 네네, 이러면서 그 얘기까지 굉장히 나왔죠. 경황되게 반대를 했었는데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돌아선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어쨌든 한번 기본소득을 줬을 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지향점은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앞서서 제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초선을 중심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초선. 네. 네. 근데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그동안 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분들이 네. 또 많기 때문에 네. 이 논쟁이 앞으로 좀 더 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내부 논쟁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네. 이 기본소득 주장하는 의원들 민주당은 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총선 전에도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발언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어떤 반응 같습니까? 뭐 당내에서 보니까 좀 뺏겼다. 뺏겼다. 의제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성공했네요, 그러면. 네, 기본 소득이라는 게 원래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말했던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뭐 박원순 시장, 뭐 김경수 지사 이런 김경수 지사. 분들이 네.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화두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딱 끌려가는 느낌이라서 네. 이거 놓쳤다. 뺏긴 것 같다, 놓친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이 방법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이거는 선점해서 우리가 지금 유연성 있는 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방법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뺏겼다,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네. 그렇고 어쨌든 추진 의지는 있는 것 같죠? 그런 것 같고요. 또 네. 민주당에서도 아직은 기본소득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사실 당 중심 생각인데 네, 근데 지도부. 네. 의원들은 근데 개별적으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임도 만들고 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뭐 이원우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 만들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화두가 되는 건 많습니다. 이 얘기가요. 그렇군요. 통합당 내에서 좀 논의가 진전되면 뭐 사실은 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세는 돼 있는 것 같고. 정의당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좋아하니까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나저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첫 그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또 시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비란 단어도 썼고, 뭐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도 했고, 내가 뭐 이 짓 하려고 뭐 등등등 이런 약간 좀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통합당 의원들 중에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오늘 두 번 얘기하게 되네요. 네.
좀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신경전은? 네. 이게 뭔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의 거센 저항은 사실 예고가 됐던 문제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네네. 같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가 싫으면 오지 말았어야 했다. 좌파 정당을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까지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군요. 네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도 앞서서 좌파 이중대 흉내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좌파 정당이 위성 정당이 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상황이라서 네. 그 거센 저항을 어떻게 이겨나갈지가 이제 관건인데 네. 오늘 한 발짝 물러서긴 했어요. 당장 하는 건 좀 환상이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요. 네. 기자회견에 오후에 얘기를 하면서 일단 당장은 못하는데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다. 그리고 증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중한 입장을 한 번 더 밝히면서 좀 한 발 물러나긴 했는데 이 문제를 던지기는 했는데 이걸 네.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네. 네.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의원들 반응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 3차 추경안 정부가 어제 이제 3차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35조 3천억 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 마음이 급한 게 원구성 자체도 급하지만 이 추경안 처리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민주당이 아무래도 추경안 때문이라도 통합당하고 협상을 할 것 같거든요. 원구성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3차 추경 안 해준다 이러면은 민주당도 난감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큰 일이 되지 않을까. 협상의 고리처럼 될 것이다.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또 해봤습니다. 네. 네. 이게 협치가 될 것인가 대치가 될 것인가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나래 기자는? 근데 통합당에서는 이거를 원구성이랑 바로 연결짓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동안의 실패 경험을 너무 반대하는 그렇죠. 이미지를 우리가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여야 따로 없이 추경에는 협력하겠다라는 지도부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요. 네. 추경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는 그런 좀 국민적 공분이 또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좀 결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공식적인 거는 세부 항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겠다라고 해서 이걸 좀 앞으로 이제 따져봐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시대 여의도 여성시대 김진아 기자, 장나래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라덕빈님이 문자 주셨어요. 세 분의 대화가 매우 듣기 좋네요. 21대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듣기 좋은 대화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듣기 좋은 방송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코너 여의도 여성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아 기자, 네. 민주당에서 핫 키워드가 함구령이에요. 네. 네. 드디어 올 것이. 입을 닫으라. 네. 금태섭 전 의원 징계한 거 가지고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습니까? 파장이 크고요. 네. 이거 관련돼서 쓴 기자들한테도 악플과 메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서 되게 관심이 높은 주제인데요. 네, 김진아 기자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네. 몹쓸 기자라는 이렇게 오명을 많이 받고요. 네, 기사 그대로 썼지만요. 네. 근데 보니까 함구령이 떨어져서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쉬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이제 후배들이 의원들을 만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봐도 이거 말하면 기사 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긴장된 반응을 내보내는 게 이해찬 대표가 이거는 확산되지 말자 논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징계는 해야 되는 게 맞다. 당론은 따라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소신만 있냐. 이렇게 말하는 의원도 있고 어떤 의원들은 그래도 징계는 너무 과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면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도 있는 거고 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최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네.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갔어야 되지 않았겠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재심이 좀 관건입니다. 재심을 신청했죠. 네, 금태섭 전 신청했고요. 의원이. 오늘 금태섭 전 의원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합당한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뒤집어 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지금 이낙연 의원
얘기를 했었고 네.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김부겸 전 의원은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당권을 잡고 그리고 이분이 대권도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권을 잡은 다음에 대권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입장이 좀 같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문제는 지금 아직 발표 시기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다. 두 분 다. 네, 아직 한 2달 정도 남았다고, 3달 정도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 이게 너무 과열됐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하는 걸 좀 꺼리더라고요. 네. 전당대회가 8월이죠. 네.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는 건데 뭐 이렇게 다들 힘들어합니까? 이게 너무 과열되기도 하고 오늘 좀 재미있었던 게 네. 정세균 총리하고 김부겸 전 의원이 동시에 페북에서 약간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나왔던 얘기가 두 분의 동맹설이 나왔었거든요. 동맹설. 예. 그러니까 당대표 당권에 정세균 총리가 김부겸 전 의원을 밀어주고 가는 것으로 이런 얘기가 시나리오가 났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는 나는 지금 코로나19밖에 관심이 없는데 당권이고 대권이고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또 김부겸 전 의원도 그냥 저녁을 같이 먹었던 것 뿐인데 이게 와전돼서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 총리께 너무 죄송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쓴 기자들만 좀 이상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밥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5017번님, 두 기자님 이제 완벽한 커플이 되셨어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김진아 기자님 요즘은 전문 용어가 안 나오네요. 아쉬운가 봐요. 찐문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걸 말할 단계가 아니어서. 네, 가끔 튀어나오는 기자 전문 용어 너무 재밌었는데 아쉽다고. 네, 준비해 알겠습니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르는 날 다시 한번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야당 출입 한겨레 신문 장나래 기자 그리고 여당 출입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